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루시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제6장 마릴라 커스버트의 결심. 어쨌든 두 사람은 제때 도착했다. 화이트 샌즈만의 커다란 노란 집에서 살고 있는 스펜서 부인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친절한 얼굴로 문가로 나왔다. 스펜서 부인이 놀라서 소리쳤다. 세상에 세상에, 오늘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반가워요. 노새를 안으로 들여놓으세요. 앤도 잘 있었니? 덕분에 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애는 웃음 껴는 얼굴로 대답했다. 앤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마릴라가 말했다. 노새가 쉬는 동안 잠깐만 있다 갈게요. 오라버니한테 일찍 돌아간다고 말했거든요. 실은 스펜서 부인 어디선가 묘한 실수가 있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고 왔어요. 오라버니와 저는 고아원에서 남자아이를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부인의 남동생 로바트 씨한테 10살이나 11살쯤 되는 남자아이를 원한다고 말했거든요. 스펜서 부인이 곤란해하며 말했다. 마릴라 커스버트, 무슨 말씀이세요? 로버트는 자기 딸 낸시를 시켜 두 분께서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전했어요. 안 그러니? 플로라 제인? 스펜서 부인은 계단에 나와 있던 딸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랬어요, 커스버트 아주머니. 플로라 제인이 분명히 확인해 주었다. 너무나 유감스러운 일이네요.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분명히 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두 분의 부탁대로 한 줄로만 알았어요. 낸시는 정말 너무 엉뚱한 아이예요. 그 애가 실수할 때마다 제가 자주 야단을 친답니다. 마릴라는 체념한 듯이 말했다. 우리 실수였어요.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입으로만 전할 게 아니라 직접 와서 말씀드려야 했는데. 어쨌든 일이 잘못되었으니 이제라도 바로잡아야지요. 아이를 고아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다시 받아줄 것 같은데요. 안 그럴까요? 스펜서 부인은 무슨 생각이 있는데 말했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를 돌려보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어제 피터 블렛 부인이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줄 여자아이를 꼭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시다시피 블렛 부인은 식구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애니 참 적당할 것 같아요. 마침 잘 됐어요. 마릴라는 마침 잘된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뜻밖의 달갑지 않은 고아를 보내버릴 좋은 기회가 왔지만 전혀 다행스러운 느낌이 아니었다. 마릴라는 블렛 부인과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없었지만 뼈에 살이로고는 한 점도 붙어있지 않은 앙상한 몸매에 키가 작고 잔소리가 심한 여자란 걸 몇 번 마주치고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여자 얘기는 많이 들었다. 지독하게 일만 하고 지독하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나 그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 얘기로는 블렛 부인은 성깔이 사납고 인색하며 식구들은 건방지고 아이들은 싸우기를 좋아한다며 치를 떨었다. 마릴라는 그런 무자비한 여자에게 앤을 넘겨준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글쎄요. 들어가서 인안해 보도록 하죠. 아, 마침 블루의 부인이 저기 오는군요. 스펜서 부인은 손님들을 집 안으로 맞아들였다. 따뜻한 느낌이라고는 전혀 없는 칙칙한 녹색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서 오랫동안 공기가 막혀있던 것처럼 차디찬 냉기가 훅 끼쳐왔다. 정말 잘 됐어요. 곧바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서요. 미스 커스버트, 흔들 의자에 앉으세요. 예, 앤, 넌 여기 긴 의자에 앉고 몸을 들썩이지 마라. 모자는 이리 주고, 플로라 제인, 나가서 주전자 좀 올려놓거라. 안녕하세요, 블루의 부인. 마침 때 맞춰 오신다고 얘기하던 참이었어요. 두 분을 소개하죠. 블루의 부인, 이분은 마릴라 커스버트예요. 잠깐 실례하겠어요. 플로라 제인에게 오븐에서 빵을 꺼내란 얘기를 하지 않았군요. 스펜서 부인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고는 급히 나갔다. 애는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채 무릎에 올려놓고 블루의 부인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저렇게 표정이 날카롭고 눈이 날카로운 여자에게 갈 참이란 말인가? 얘는 뭔가 치밀어 오르는 목이 메어오고 눈이 쓰라렸다. 스펜서 부인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 영혼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해결해낼 수 있다는 표정으로 흥분해서 웃음을 띠고 돌아왔을 때 애는 눈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스펜서 부인이 말했다. 이 아이 일이 뭔가 잘못되었어요. 블루의 부인, 저는 커스버트 남매분께서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남자아이를 원하셨대요. 혹시 부인이 어제와 같은 생각이라면 이 아이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블루의 부인은 애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어보더니 다그치듯이 물었다. 몇 살이고 이름은 뭐지? 아이는 완전히 움츠들어 감히 지난번처럼 이름 철자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조건도 달지 못하며 더듬거렸다. 앤 셜리예요. 11살이고요. 세상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모양이구나. 하지만 강단이 있어 보이는군. 글쎄, 강단이 있는 애가 제일이지. 좋아, 내가 널 데리고 가면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 알겠지? 착하고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 말이다. 그리고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야 하며 거기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제가 데리고 가도 괜찮을 것 같군요. 미스 커스퍼트, 아기가 어찌나 까다로운지 그 애를 보느라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좋으시다면 지금 당장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겠어요.
마릴라는 앤을 쳐다본 순간 빠져나왔던 덫에 다시 붙잡힌 듯한 무력한 어린아이의 절망에 찬 창백한 얼굴을 보고 마음이 다소 부드러워졌다. 마릴라는 호소하는 듯한 그 표정을 무시한다면 죽는 날까지 그 얼굴이 떠오를 거라는 언짢은 확신이 생겼다. 게다가 마릴라는 블랙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극도로 긴장한 어린아이를 저는 여자한테 보내다니. 아니, 마릴라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마릴라는 천천히 말했다.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제 말은 저나 오라버니가 이 아이를 꼭 데리고 있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라버니는 얘를 데리고 있으려 해요. 저는 그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려고 온 것뿐이에요. 이 아이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서 오라버니와 상의해 봐야겠어요. 오라버니와 의논하지 않고는 어떤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될 것 같군요. 만일 이 아이를 데리고 있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내일 밤까지 부인께 보내겠어요. 보내지 않으면 얘는 우리와 지내는 줄 아세요. 그러면 되겠죠? 블루의 부인? 블루의 부인은 탐탁지 않게 대답했다. 그래야 될 것 같군요. 마릴라가 얘기하는 동안 앤의 얼굴은 막 떠오르는 해처럼 환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절망감이 사라지더니 차츰 희미한 희망으로 얼굴이 상기되면서 눈빛이 샛별처럼 깊고 영롱하게 빛났다. 아이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바뀌었다. 잠시 후에 스펜서 부인과 블루의 부인이 문제 해결책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자 앤은 벌떡 일어나 방을 가로질러 마릴라에게 날듯이 뛰어갔다. 애는 마치 큰 소리로 얘기하면 소중한 가능성이 깨져버리기라도 하는 듯 숨을 죽이고 조그맣게 속삭였다. 아, 커스버터 아주머니, 제가 초록주병중에 살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게 정말이세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제 상상인가요? 마릴라는 심술궂게 말했다. 넌 상상력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앤, 무엇이 현실이고 상상인지 구별할 수 없다면 말이다. 그래, 내가 들은 그대로야.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어쩌면 우린 넌 블루의 부인에게 보내기로 결정할지도 모른다. 그 부인은 나보다 더 내 일손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앤이 격렬하게 말했다. 그 아주머니와 사느니 차라리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니는 꼭 송곳같이 생겼어요. 마릴라는 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야단쳐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웃음을 참으며 엄하게 말했다. 너 같은 어린애가 알지도 못하는 어린애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야. 돌아가서 조용히 입 다물고 착한 아이처럼 얌전히 앉아있거라. 애는 얌전하게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며 말했다. 아주머니가 하라는 대로 뭐든 하겠어요. 절 데리고 있어 주시기만 한다면요. 그날 저녁에 두 사람이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오자 매슈는 집 앞 샛길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마릴라는 멀리서 배회하고 있는 매슈를 보자마자 무엇 때문인지 짐작했다. 마릴라는 벌써부터 자기가 결국 앤을 도로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안심할 매슈의 표정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뒤뜰에서 소의 젖을 짤 때까지 마릴라는 매슈에게 그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릴라는 그간 앤이 자라온 이야기와 스펜서 부인과 만났던 일을 간단히 들려주었다. 매슈는 여느 때 같지 않게 생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블렛 부인에겐 내가 좋아하는 개도 주지 않을 거야. 마릴라도 인정했다. 저 역시 그런 여자는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그 여자에게 아이를 보내든지 우리가 데리고 있든지 해야 돼요. 오라버니가 그 애를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눈치고 저도 왠지 그래야 할 것만 같아요.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건 일종의 의무예요.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잖아요. 특히나 여자아이는요. 어쩌면 엉망진창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어요. 지금까지 생각해 본 걸로는 매슈 할아버니, 앤을 데리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매슈 얼굴은 기쁨으로 빛났다. 마릴라, 너도 이제 알았구나. 그 애는 정말 재미있는 아이야. 그 애가 쓸모있는 아이라고 말씀하시면 더 좋겠나요? 더 좋겠네요. 하지만 그 애를 그렇게 만드는 건 제가 하겠어요. 그리고 오라버니는 제가 하는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늙은 독신녀가 아이 키우는 법을 잘 알 리 없겠지만 그래도 노총각보다는 나을 거예요. 그러니 그 애를 다루는 건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 혼자서 안 되면 그때 오라버니가 도와주세요. 매슈는 걱정 말라는 투로 말했다. 그래, 마릴라, 그러자. 내 마음대로 하렴. 단지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 만큼만 그 아이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면 좋겠어. 그 아이가 너를 좋아하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은 뭐든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마릴라는 매슈가 여자들끼리의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을 비웃듯 콧방귀를 끼고는 양동이를 들고 젖소우리를 나갔다. 마릴라는 크림 불리기에 우유를 부으면서 곰곰이 생각했다. 오늘 밤엔 그 아이에게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너무 신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잘 거야. 마릴라 커스퍼트, 잘했어. 너가 고아 여자아이를 입양하리라고 꿈에서라도 생각해 본 적 있니?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매슈 오라버니야. 여자아이라면 그렇게 싫어하던 오라버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는지. 어쨌든 우린 결정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끝! 아, 진짜
유지호가 응. 내가 유지호 머리 착 박아놓고서 아씨 아픈데 이거 뭐야 살짝소리야 이러다가 그랬어. 이러다가 못 들었어. 아빠 여기서 되게 감동받은 게 있어. 뭐냐면, 아빠 여기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진짜. 이, 마릴라가 앤을 키우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잖아. 얘를 키워야지. 얘를 블루의 부인한테 보낼 수도 없고, 보낼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아원으로 다시 보내는 것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결심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오라버니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잖아. 결정했다고. 또 오라버니도 좋아하니까. 근데 그때,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런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건 일종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낳고, 키우고, 또는 입양을 해도 자녀를 또 양육하는 건 의무라는 거지. 의무. 그래서 못 들은 것 같아. 들었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직 너는 잘 모를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마릴라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진짜요? 아닌가? 독신녀구나. 독신녀니까 아이 키우는 법을 알 수가 없구나. 독신녀라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키워본 적이 없어. 근데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아이가 생긴 거잖아.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얘를 왜 키워? 이게 아니라 얘를 내가 키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지금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이구나. 이렇게.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그 아이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하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 이건 속으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빠가 그렇게 얘기해. 오빠가 너 마음대로 하렴. 오라버니 제가 키우도록 할게요. 제가 어려우면 오라버니한테 부탁할게요. 그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가르치고 제가 양육하는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오라버니가 그래. 너 마음대로 하렴. 단지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 만큼만 그 아이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면 좋겠어. 그 아이가 너를 좋아하게만 할 수 있다면 너가 하는 말은 뭐든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 만큼만 그 아이를 사랑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버릇이 나빠지는 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이 마릴라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 이제 집안일을 하면서 혼자 생각하는 거지. 내가 여자아이를 입양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어. 근데 더 놀라운 건 내 오빠가 여자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그게 이제 마릴라에게는 감동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 마릴라 참 잘했어. 참 진짜 감동적인 것 같아. 응? 야, 근데 이 옛날에는 진짜 아이를 많이 낳았다. 그치? 그리고 그거 아까 얘기 못했는데 앤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나는 뭐 그 얘기 듣고 야씨 야씨. 저런 게 있었는데 그치. 애가 저주받은 아이라고 막 소문은 안 돌았네.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밝게 자랐지? 그런데 그러면 내가 데리고 갈게요 하면서 이제 데려갔던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 2명.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가는 데마다 사람이 다 죽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아. 마지막 집 같은 경우는 쌍둥이만 3번이나 나와가지고. 3번 아니에요. 2번이에요. 2번이요? 비싼 돈이에요.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8명이야. 와. 9명 아니라 8명이에요. 와, 그러면은 진짜 애 보는데 힘들었겠다.
와. 근데 또 죽어. 근데 실제로 옛날에는 일찍 돌아가셨어. 의료. 약도 없고 병원도 사실 없고. 참. 나 짱이죠. 왜? 내가 8명인 거 탁 듣고 그 다음에 새 쌍둥이인 거 탁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쌍둥이인 거 탁 들어가지고 내가 새 쌍둥이 2명이랑 두 아, 쌍둥이 그래? 1명이랑 아. 내가 추려서 아, 그래, 진짜. 아, 아닌데, 근데 여기 나오는데, 연달아 3번씩이나 쌍둥이를 낳는 건. 그게 세 번 하다가 마지막에 두 쌍둥이. 아, 그렇구나. 어쨌든,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훌륭하네. 아, 짱이지. 빠르게, 그러게, 계산이 되네. 그래, 아팠다. 자, 그러면 이제, 북토크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음. 그거 블루벤이었나? 아줌마. 아, 그 아줌마, 블루엣 블루엣. 부인, 송곳이라고. 나 애니 처음에 얘기했을 그 때 블루엣 송곳 같아요. 부인 네. 이미지를 떠올려 보니까 파란 눈에다가 맞아. 여기 나오지. 맞아. 파란 눈에다가 막 까만 머리에 막 머리 착 치켜서 똥머리하고 여기 이렇게 모자 쓴 창백한 관상이 떠올렸어요. 아, 그랬구나. 그 관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 매서운 눈. 그러네. 송곳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드디어 이제 애니, 이제 처음에 애니 이제 마차 타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집에서 좀 얘기하다가 왜 얘를 데려왔어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데리고 또 가는 거. 그 집안에서 또 얘가 이렇게 됐네? 그러면 블랙분한테 보내세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우리가 데리고 삽시다. 야, 아직 소설이 시작도 안 된 느낌? 이제야 시작되는 느낌이다. 아빠, 네. 이 인형 좀 빼주세요. 그래, 아팠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자, 끝.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끝.